최상위 수학 4학년 각도 어려워하길래 답지 보니까 라고 하고 저 밑에 글이 조금 끊겼는데, 최상위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각도 문제가 중학교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책에 예를 들면 뭐 억각, 동의각 이런 거 제대로 안 배웠는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담으려고 한 책이에요. 심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요구받아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내용이지만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계산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니까, 따풀은 나오면 제 생각에는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라고, 제가 한 3, 4년 기획한 책이거든요, 정말.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심이 어쩌고 이런 거는 답안지를 쓴 사람이 잘못했거나 문제가 이상한 거고, 그거는 완전 이상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 계속 연산해도 될까요? 연산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중학교 1, 2학년에서도 1학기 대수 부분은 유리수 계산이 잘 되는 아이가 덜 힘들게 공부하고요. 유리수 계산 방법에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음수는 특히 분수하고 관련해서 분배 법칙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건데,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식에서 이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에도 적용받고 여기에도 적용받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되게 잘 틀려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된 것 같은데 2학년 때 또 나오는데 그때 또 틀려요. 그래서 연산은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세요. 초사 심화 풀고 있는데 틀린 거는 새 교재 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답 정리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초4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현행에서 특히 선행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선행을 하든 안 하든 복습을 고민하는 어머님들, 복습의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31) 풀고 있는 초2인데 끝나고 최상위로 가는 게 좋을까요? 심화를 해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2학년이면 탑사고렉 수학 B단계도 한번 해보시죠. 2학년 1학기니까 아직 교과 시작은 안 해도 될 때이긴 하거든요. 초2인데 원래 2학년 6권 하고 있어요. 3학년으로 이어서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 보다는 해도 된다가 더 맞을 것 같고요. 교과 공부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3학년 수학을 올 연말에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름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여름이면 지금이 3월이니까 한 3, 4개월, 4, 5개월 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그 4, 5개월 동안 아이가 꾸준히 잘해오던 시간에 다른 걸 집어넣어서 뭐 심화든 다른 형태든 그걸로 이제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연산이라는 책으로 사이에 또 하고 나서 여름에 하던가, 그러니까 여름 정도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3학년 응용 문제 지문이 조금만 길어도 오답이 나와요. 다시 풀어보면 다 맞는데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문이 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들을 찾아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좀, 스킬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중요한 조건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질문에 선을 그어 놓는다든가, 뭐 동그라미, 선, 네모 이런 형태들로 조건을 표시해 놓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뭐부터 풀어야 되지, 이런 판단을 꼭 먼저 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다시 풀어보면 다 맞춘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조건들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3 여자아이고 방학 때 개념사하고 현재는 개념 플러스 응용 파워하고 있어요. 아이한테는 심화서인데 선생님의 따풀 가능할까요? 응용서까지 하고 있어요. 초3. 일단은 따풀은
동영상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동영상을 그 QR코드를 딱 찍으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 강의와 추가 문제까지 나오는 사이트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 강의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물론 뭐 동영상은 무료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하면 요청을 해 주시면 동영상 강의 조금 쉬운 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따풀은 심화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최상위일 수도 있고 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아이들 중에는 어떤 주제는 교과를 좀 벗어나는 주제가 두어 개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하는 방법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완전 심화서다라기보다 응용 수준이다. 왜냐하면 완전 심화서는 문제 풀어봐 이렇게 문제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연습하고 이런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책이다라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문제랑 심화는 제법 하는데 연산만 시키면 세워라 내어라예요. 딱 10문제씩만 시켜도 될까요? 엄마 마음은 두 살장인데. 교과 문제랑 심화랑은 제법 하면 10문제가 아니라 뭐 한 장씩만 하라고 하세요. 딱 한 장, 뭐 10분이든 5분이든 한 장 딱 끝내면 그날은 연산 끝이야. 이렇게 한 쪽이든 한 장이든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상위권 아이들은 특히 연산 너무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원리셈 최상위 S 디딤돌 기본 응용하고 있는데 1031 추가 풀려야 할까요? 초4예요. 초4면 1031은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1031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완전히 그 엑스트라한 심화예요. 그래서 최상위 S도 하고 있고 최상위 S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31 쪽을 고민하기보다, 물론 1031까지 할 여유가 된다면 아예 하면 도움이 되죠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힘들어하면서 1031 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1031은 중급 이상 넘어가면 엄청 어려워요. 정말 이거는 못 풀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2학년 남아이고요. 2학년 곱셈 원리셈 잘 풀고 있고요. 1학년 최상위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제가 이해시켜 주면서 풀리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서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문장들은 끊어 읽기나 중요한 조건 파악하기,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질문하고 서로 답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뭘 풀으라는 거야? 해서 아이가 처음에 그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울 때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은 조건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엄마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해서, 엄마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먼저 살펴볼래? 라든가 이런 식의 과정들을 아직 어리니까 특히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인간 강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 강의 준비 중입니다. 원래 2월에 오픈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개발하는 회사가 계속 딜레이를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로지카라는 그 저희 학원 사고력 심화 교재, 사고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교과를 기반으로 한 사고력이고요. 그것과 문제 해결력 풀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간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인간 강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뛰어넘어서 잘 관리하면서 아이들 가르쳐 보려고 준비 중이니까 인간 강의는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조만간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2 하루에 연산, 도형, 개념 수학하고 있고 1031 풀이 단계도 가지고 있어요. 원리셈 2에 3권 풀고 있는데 하루에 수학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플라토 같은 경우도 연산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편해요. 도형에 이제 기초적인 문제들을 담아 놓은 거라서, 그래서 연산하고 도형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장씩이든 아니면 원리는 1일차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10분, 20분을 하는 걸 하도록 하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잡아서 좀 이렇게 한 단원이든 반 단원이든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한 단원까지는 너무 힘들 거고 반 단원이나 뭐 3분의 1 단원이라든가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엄마하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한데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도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저장해 주시는 거죠. 네, 저장은 당연히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서술형 문제를 너무 어려워해요. 문제 만들기 문제나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는 손도 못 대요. 단순식 쓰고 답구하는 문제는 잘하는데 서술형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국어도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더니 수학에서도 그러네요. 답을 내는 데는 문제 없나요? 답을 내는 데 문제가 없으면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면 수학은 글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잘 쓰긴 하겠지만 수학은 수학이에요. 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에서의 풀이 과정을 쓰고 서술형 문제는 방정식을 배워서 예를 들어 이걸 x라고 정하면 이런 논리로 풀어가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서술을 시키는 문제가 생각보다 초등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좀 바꾸면 많은 아이들이 당연히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하면서 글까지 쓰고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근데 이 부분들은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부터 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데, 어디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뭐 규칙 문제를 풀어요. 규칙 문제를 푸는데 서술형이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는 뭐 등차 수열을 찾아서 몇씩 커지니까 여기서 몇 번이 커져서 이런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규칙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를 단순화해서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적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서의 서술형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보나요? 안 봐요. 문제집들에서만 일부 나오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중등하면서 해도 됩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등하면서 해도 돼요. 초2 사고력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조금 쉬운 걸로 조금씩 진행해보고 싶은데 남아요. 초2 사고력은 많이 쉬운 걸로라고 하면 탑사고력 수학 P단계 처음이라고 하면, 아니면 팩토 레벨 1 정도로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장된 거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5살 후반부터 원리셈 유자수로 수학 시작한 아이예요. 이제 7살 되었고 원리셈 7, 8세 6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고력 하세요. 유자수는 5살 후반부터니까 이미 1년 가까이 유자수를 해왔네요. 재미있게 했을 것 같고, 탑사고력 수학 하세요. 탑사고력 수학이 난이도는 유자수보다 많이 높고요. 7, 8세 단계라고 하면
지금 7살이라고 하면 K단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현재 초2 아이고요. 난독증과 이해력이 느린 아이예요. 원리셈을 5, 6세부터 해와서 지금은 2학년 3단계 풀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도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는데 손가락을 하나씩 세요. 12자리 가면 안 하겠지 했지만 12자리가 넘어가도 손가락으로 해요. 심지어 계산을 12자리부터 하네요. 12자리부터 계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 2학년 3단계니까 2자리 연산하고 있고, 여기 질문이 끊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연산은 결국은 이제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손가락을 쓰는 건 2학년이니까 안 쓰는 게 더 맞죠. 예, 맞죠. 맞아서, 잠깐만요. 제가 답변해 드리려다가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가 느린 아이라면 연산은 꾸준하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손가락도 사용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예,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해력이 많이 늦은 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답률은 높은지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하긴 한데 다만 10의자리부터 계산을 하네요 라고 하는 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틀리면 문제가 되지만 10의자리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세가지고 얼마를 적고 1의자리에 하고 받아올림을 적용해주고 이런 논리적인 부분만 없다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저도 큰 자리부터 계산하는데요. 때로는 눈에 딱 들어오는 문제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하시고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 보도록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아이하고 한번 해보시는 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1 연산 초2 하고 있는데 상위권 연산이나 응용연산 같은 거로 반복해야 할까요? 그냥 쭉쭉 할까요? 초1 초1학년이면 곱셈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곱셈이면 2학년 1학기 끝날 때 나오고 지금 좀 빠르긴 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연산 자체를 멈춘다고 하면 연산을 잘 해왔으면 그 시간을 뭐 도형이든 사고력이든 저는 폭넓은 데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위권 연산이나 응용 연산도 결국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놓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위권 연산, 응용 연산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폭넓은 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고력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쭉쭉 나가기보다는 지금 조금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이미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2학년 그게 원리셈이면 2학년 3권 정도까지 하고 9구단 들어가는 부분은 2학기나 1학년 2학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뭐 강남에 살고 있고 하면 좀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주위의 상황에 맞게 만약에 주위가 좀 빠르게 선행하는 동네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것도 관계는 없고요. 초2 소마 프리미어 교과 병행하고 있는데 태도에 따라 푸는 속도나 정확도가 달라요. 개념 이해가 덜 된 건지 태도의 문제인지 숙제는 혼자 하는데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숙제는 혼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태도에 따라 속도. 이거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개념 이해가 덜 된 것과 태도와 태도에 관한 부분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혼자 하도록 하게 계시다면 아이한테 좀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개념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엄마하고 같이 한번 볼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태도의 문제라면, 만약 태도의 문제라면 따끔하게 얘기를 하든 조언을 하든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네. 원리샘 1학년 질문을 하시다 끊겼네요. 드릴식 연산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앞으로 3개, 제가 지금부터 요거 다음부터 3개 답변 해볼게요. 드릴식 연산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드릴식 연산을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연산은 연습이 메인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원리쌤처럼 개념도 알고 원리도 알고 다양한 상황 안에서의 연산 연습 자체도 연습이 되는 거고 원리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원리쌤 같은 책을 만든 사람인 거고, 드릴식 연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연산은 요즘 그 교육의 어떤 트렌드로 보면 속도도 빠르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하는 거로 보면 중등까지도 시키는 분위기. 예. 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면. 상위권 아이들도 근데 제가 가르쳐 본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구멍이 생기는 부분은 연산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드릴식 연산은 시키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것보다 연산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연산을 해야 된다면 드릴식 연산보다는 원리쌤 같은 연산이 낫다. 드릴식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연습을 시키는 용도로 그 주제별로 또는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초육아이 최상위 S 풀고 있는데 하루 3장 계획을 했는데 그만큼 못 채우고 2장씩 하고 있는데 하루 수학 공부 2장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한다고 하면 좀 부족해 보이네요. 네. 초6이고요. 네, 좀 부족해 보이네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최상위 수학 S, 그러니까 뭐 이제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책이라면 한 주에 한 단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이한테 제가 미움 받을지언정. 그래서 하루에 2장이라고 정하기보다 몰아서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단원 한번 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거라면. 저는 할 거라면 그렇게 하자.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이런 스타일이라서 아들한테는. 네. 초6, 초5 원리쌤 4 풀고 있는데 연산 빠르게 낫나요? 빠른 게 낫나요? 복습이 낫나요? 연산은 좀 선행으로 치고 나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연산을 하는 이유가 교과 준비하고 교과 도움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에 대한 학습은 심화 쪽으로 가고 연산은 기초학습이니까 예비학습으로 가고 이렇게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질문이 좀 기시네요. 1학년인데 6세부터 원리쌤 하고 있고 1학년 플라토 수학 독해 하고 있는데 원리쌤이 너무나 술술 풀고 있고 다행이네요. 곧 수학 독해가 끝나가거든요. 이제 사고력 수학과 최상위를 고민하고 있는데 따풀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 하셔서 그걸 해보는 게 좋을까요? 초1은 어느 수준의 선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초1은 사고력 교재를 선택하세요. 지금 따풀도 나오긴 하겠죠. 따풀은 근데 사고력 교재보다는 쉽게 나올 거예요. 문제 푸는 스킬 또는 그 학년에 어떤 어려워하는 것들, 많이 문제로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따풀이라는 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심화나 경시라 해봐야 별거 없거든요. 배운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탑사고력 수학 P단계를 하세요. 차라리. 지금 딱 선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탑사고력 수학은 어렵긴 어려운데 KP 단계는 좀 그래도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리고 AB 단계가 좀 더 어렵고 KP 단계는 너무 두려워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DM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사전 답변 드린 분들도 내용은 정리해서 제가 DM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